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요,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워렌 버핏 이전의 워렌 버핏이다. 예, 굉장히 가치 투자에 입각해서 투자하신 분이죠. 그리고요, 당대 최고의 가치 투자자입니다.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밑에 3번 항에 나오듯이 존 템플턴과 워렌 버핏, 오타가 났네요.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이 두 사람은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였고요. 그에 따라서 투자 방식을 정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. 그리고요,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안전을 최고로 삼았습니다.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투자를 가장 좋아했고요. 첫 번째는 안전, 두 번째는 손실을 줄이는 투자. 어떻게 보면 이 맥락이 똑같아요. 그죠? 그래서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였고, 핵심 투자법으로는 이 안전 마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. 그리고요, 두 번째로 그 안전에 플러스해서 분산 투자, 더욱더 안전하겠죠. 예, 이런 분산 투자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종목을 선정했던 기준은요, 주가 이익 비율, 즉 주가 수익률이죠. 이 퍼와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을 매수했다. 낮은 종목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. 이 저평가주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공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퍼가 만약 퍼가 15가 넘지 않는 기업이면서 PBR이 낮은 기업을 굉장히 좋아했죠. 그래서 퍼가 15 이하이면서 퍼 곱하기 PBR의 수치가 22 이하인 종목에 투자를 했다. 만약에 퍼가 15라면 PBR은 최고 1.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 되면 그 기업은 저평가가 아니라 다소 가대평가되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유동 비율이 200% 이상인 기업, 즉 유동성이 뛰어나면 그 기업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, 그래서 유동 비율이 200% 이상인 기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요,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3,500억을 초과하는 그런 기업을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. 주당 순이익, 즉 EPS죠. 한 주당 이익이, 주당 순이익은 현재의 주가에서 발행 주식수를 나누면 주당 순이익, 한 주당 당기 순이익인 EPS가 산출이 되는데요. 이러한 EPS가 10년 동안 30% 이상 성장하는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. 굉장히 안전한 기업에만 투자를 했고, 더욱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이 100% 이하인 기업에만 투자를 했습니다. 부채 비율은요,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두 가지의 부채가 있죠. 이 부채는요, 우리가 반드시 차후에 갚아야 될 빚인데, 이 부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. 첫 번째는 이자가 동반되는 부채가 있고, 그죠?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,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오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부채가 있고요. 단순하게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차후에 지급해야 될, 즉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부채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차후에 이자가 지급되는 그런 부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.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는 단기 차입금, 1년 이내 상환해야 될 단기 차입금과 1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환해야 될 장기 차입금이 많은 기업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자, 그래서 그 기업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했고요.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선호했는데,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은요, 그만큼 그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꾸준하게 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가 이익 비율, 즉 퍼와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이 어떻게 해요? 곱한 수치가 22 이하인 기업에만 투자를 했고요. 유동 비율이 200% 이상, 그리고 매출 기준 3,500억 이상인 기업, 그리고요, 주당 순이익이 10년간 30% 이상 성장한 기업,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% 이하인 기업, 그리고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굉장히 추구를 했고, 그러한 기업에만 투자를 해서 엄청난 투자 이익을 발생시켰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자, 그래서요,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.
그래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존 템플턴과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요. 이 두 사람이 인정한 투자자로서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을 꼽았습니다.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을 이야기하지 않고요,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. 지금 제 서적에도요, 현명한 투자자,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라는 책이 꽂혀 있습니다. 아유,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근데 계속적으로 한 5회독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추구했던 그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. 굉장히 책이 어렵더라고요, 처음에는. 근데 계속적으로 읽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잘 되고요. 충분히 우리가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는 마인드, 특히 마인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차후에는 또 투자의 대가인 한 사람인 피터 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